안녕하세요. 7월 6일 수요일입니다. 참 갑갑하시죠? 환율은 최고점을 경신하고 유가는 급락하고 사실 유가가 하락하는 건 악재보다는 호재에 가까울 텐데 뭘 해도 악재로 작용을 하네요. 유가가 하락하면 경기 침체다. 유가가 상승하면 물가 상승이다. 금리 인상이다.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수 한번 볼게요. 코스피는 2.13% 하락한 2292.01로 2300선이 깨졌습니다. 코스닥은 0.84% 하락한 744.63으로 마감했고요. 선물은 2.15% 하락한 303.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있었고요. 특히나 기관의 순매도가 강했죠. 8,900억 원가량을 순매도하고 그 물량을 개인이 받아주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400억 원가량 순매도,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있었고요. 선물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도, 기관의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6원 오른 1306.3원으로 마감했고요. 오늘장 특징을 보면요.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310원을 돌파했습니다.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치솟는 환율에 10조를 투하한 방어에도 불구하고 국내 외환 보유액은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원화 약세 속에서 외국인은 현물 선물 매도가 강화됐고요.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WTI 100달러 붕괴를 했는데요. 정유, 신재생 에너지, 조선주가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시티그룹은 미 경기 침체 때 국제 유가는 65달러로 추락할 수 있다고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그래서 더 강하게 악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7월 4일 그저께 뉴스를 보면요. JP모간에서는 러시아가 원유 감산 보복 시에 유가는 38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 이런 또 상반되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그날 뉴스에 따라서 증시가 널뛰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엔터, 게임, 플랫폼 등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인 하루였고요. 반면에 정유, 조선, 신재생에너지, 손해보험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변동성 장세 장기화로 하락에 대한 내성이 형성되었다고 하네요. 맷집이 강해진 걸까요? 이제 너무 무덤덤해지는 느낌이죠. 10년물 국채금리가 2.8%까지 급락하면서 성장 섹터 종목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메타버스, 엔터주가 급등세를 연출했고요. 국제유가 급락에 진에어 등 LCC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블랙핑크가 컴백한다는 뉴스로 YG엔터 필두로 엔터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 게임주가 반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외출이 줄면서 집안에서 게임을 많이 할 거라는 그런 예측인 것 같아요. 페트로는 뇌질환 치료제 프리센딘 호주 임상 3상 IND 승인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어제 상한가를 갔던 피코그램은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대로 확대한다는 뉴스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KPF가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배나 증가할 전망입니다. 역대급 최대 실적 전망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셀트리온은 하반기 호실적 전망에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올해 첫 2조 클럽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일본 업체의 1조 규모 공급으로 상승을 했고요. LG디스플레이는 2분기 영업이익 적자 전망에도 상승을 했습니다. A스토리는 신작 드라마의 수익 호조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고요. 덱스터는 버추얼 스튜디오 사업 본격화로 인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SKI테크놀로지는 사모펀드 블록딜 여파에 급락을 했고요. 상장 후 최저가를 경신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노키아와 6G 분야 연구개발 협력 강화 뉴스가 있었는데도 약세를 보였고요. HSD엔진은 306억 규모의 선박용 엔진 공급 계약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였습니다. LX 일렉트릭 역시 LS전선의 액냉식 초급속 충전 케이블 상용화 뉴스에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호재가 전혀 먹히지 않는 장이었죠. 대우조선해양은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 경영을 선언하면서 급락을 보였고요. 횡령 이슈가 또 터졌죠. 현대제철이 사내 횡령 의혹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피크아웃 우려에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전문가들의 픽입니다. ST팜, 한국을 대표하는 CDMO 기업이고요. 2분기 실적은 다소 기대에 못 미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영향으로 주가는 미리 빠졌고요. 반월 공장 올리고동 증설 효과가 하반기부터 실적 인식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최근 STP0404 임상 관련 주요 사항도 공시를 했습니다. 에이즈 치료제로서 프랑스 식약처 안전성 입증도 통보받았고요.
동종의 다른 후보 물질들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임상 일상 진입에 실패를 했지만 에스티팜은 심각한 부작용이나 실험실 검사 활력 징후, 심전도 평가 이상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7월 말 몬트리올 세계 최대 에이즈 학회에서 임상 일상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에스티팜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하락 후에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고요. 위지익 스튜디오, 종합 컨텐츠 전문 기업이고요. 자회사 드라마 제작사 이미지9 컴즈를 통해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NPA 갤럭시 언팩 행사에 이어서 삼성전자와 협업이 강화되고 있고요. 컨텐츠와 VFX 부문 동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시장은 확대될 전망이고요. 하반기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위직 스튜디오가 큰 상승 후에 신고가를 경신하고 그래도 메타버스주 중에서는 견고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결국은 유지하지 못하고 긴 하락을 보였습니다. 거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하고 저점 부근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이너스 1%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한항공, 국제유가 하락에 대한항공 투심이 회복되었고요. 오늘 항공주들이 대체로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5월 국제선 수송객이 전년비 355%가 증가했다고 하고요. 6월 29일에 김포와 하네다 간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유가와 환율은 일정 부분 주가가 선반영을 했고요. 실적 회복 시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 수렴 구간이라고 하네요. 대한항공 역시 긴 하락 후에 다시 재상승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21선 이후에 올라타지는 못하고 저항받으면서 오늘은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21선 위에 올라가는지 여부를 지켜봐야겠죠. 기관의 수급이 좋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그룹 계열의 글로벌 종합생활문화기업이고요. 해외 유명 패션 브랜드를 국내에 직수입하여 우량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하고 여성복 등 캐주얼 브랜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기획, 생산, 유통하는 패션 라이프스타일 부문과 해외 럭셔리 및 자체 코스메틱 브랜드를 기획, 생산, 유통하는 코스메틱 부문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외인의 순매수 유입이 지속되고 있고요. 주가가 견조하고 박스권 하단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박스권의 하단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기관의 수급이 좋았었네요. 오늘은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크래프톤,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업체고요. PC, 모바일, 콘솔 게임 제작 및 국내외 퍼블리싱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배틀그라운드, 테라, 엘리온, 뉴스테이트 모바일, 썬더티어1, 서브노티카 등 총 16개의 게임을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매출 대부분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2분기 컨센 하회한 실적 발표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2분기보다는 3분기 업데이트를 통한 실적 개선이 전망되고 있고요. 신작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중국 매출이 반등하고 있고요. 12월 기대작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크래프톤 역시 이렇게 긴 하락을 보이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게임주들이 좋았죠. 3.5%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입니다. 오늘 S51 하나 나왔는데 이 상향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하락을 보였죠. 꺼지지 않는 마진, 향유하는 정유, 전 사업부 브라이트, 꺼지지 않는 정유의 불, 목표가는 14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2분기 최대 실적을 예상하는데도 이렇게 주가는 빠져 있었는데요. 오늘 국제유가의 급락으로 마이너스 9%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은 매수를 계속하고 있고요. 내일장 전략입니다. 최악은 벗어난 듯 연속성에 주목하자. 이 연속성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요 지표와 원자재가 하락에 인플레 정점의 희망은 커져가고 있고요. 실적 시즌이니만큼 저평가 실적 개선 종목과 배당주, 실적주에 관심을 가져보자 합니다. 인플레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제약바이오와 콘텐츠, 2차전지주에 주목을 하자 하고요. 요즘은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것 같습니다. 호재도 악재도 마음대로 해석하고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수급에 의해서 철저히 움직이는 것 같고요. 정말 찍히면 죽는 장인 것 같습니다. 선택받아야 되고요. 내일은 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인데 IT 기업들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지치는 장이지만 그래도 버티면서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푹 쉬시고 내일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